자, 우리가 수학할 때 그 경우의 수에 썼던 건 아마 좀 기억이 날 거예요. 기본적인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 그죠? 자, 근데 아마 기억 잘 안 날 겁니다. 조금만 알 거예요. 자, 그래도 일단은 전체 결과를 잠깐 봅시다. 자, 첫 번째, 일단 경우의 수라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맨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 일단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순열이 있어요. 정말로 순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 가지 조합이라고 나는 부르고 싶지만 단원명은 일반적으로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이렇게 됩니다. 글씨는 좀 가슴 아프죠? 좀 마음의 눈으로 보면 잘 보일 거예요. 미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가 이제 확률. 뭐 단원명으로 본다면 3단원 확률의 뜻과 활용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4단원은 이제 조건부 확률. 자, 이 안에는 뭐 다른 게 세부적으로 더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뭐가 있는지 정도만 본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통계는 뭐 구분 기준에 차이가 있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산 확률 분포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름이 도대체 왜 이래요? 이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중에. 자, 그 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냐면은 통계적 추정. 자, 이거는 봐도 정리 잘 안 되는 내용. 통계적 추정. 뭐 수능 때 거의 무조건 나옵니다. 내신에서도 당연히 변별력 있는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되게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기본인데 보통 중간고사 범위가 어디까지 나오냐? 제일 많은 데가 여기서 잘려요.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여기서 잘리고 진짜 많이 나간다. 그럼 여기까지 나가요. 진짜 많이 나간다면은. 그러면은 보통 평균적으로 조금 더 얘보다는 많은 범위로 잘리는 경우가 있느냐? 있어요. 중간에 막 독립과 종속까지만 나간다. 뭐 이렇게 중간에 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이에서 끊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순열, 중복조합과 이항정리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순열과 조합에 관련된 내용이 기본 베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용을 잠깐만 봅시다. 자, 일단 나는 맨 처음에 그 경우의 수, 수학하에서 경우의 수를 배울 때 뭐부터 했는지 한번 떠올려 볼게요. 제일 먼저 하는 거 뭐냐면은 합의 법칙이에요. 자, 혹시 합의 법칙이 뭔지 알고 있을까요? 합의 법칙. 그냥 합이에요. 합.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배가 고파요. 중국집을 갔어요. 밥 먹으려고 중국집을 갔는데 짜장면이 뭐 그냥 짜장, 간짜장, 뭐 삼선짜장, 뭐 해물짜장, 그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짬뽕도 그냥 짬뽕, 근데 간짬뽕, 해물짬뽕 뭐 이렇게 있어요. 아무튼 네 가지 세 가지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때 내가 첫 번째 메뉴를 한 개 시켜 먹자 라고 하면 몇 가지예요? 7가지죠? 이건 뭐 초등학생도 당연히 하는 거. 그거를 굳이 짜장면은 4가지, 굳이 짬뽕은 3가지. 몇 가지냐? 더 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더 하죠? 그렇죠? 왜? 짜장면을 고르는 4개의 경우가 어차피 그 자체로 성립하는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될 거예요. 짬뽕을 고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는구나. 그래서 각각이 경우의 수를 성립하면은 걔네는 다 더해준다. 뭐예요? 그냥 되는 거 무식하게 다 세서 다 더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게 합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안에 또 뭐가 들어가냐? 두 번째, 합이 있으면 곱이 있겠죠. 곱의 법칙, 이렇게 2개가 등장을 하겠네요. 자, 그럼 곱의 법칙은 뭐냐면 약간 좀 달라요. 이번에는 또 중국집에 열심히 가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배가 그냥 고픈 게 아니고 너무 고파요. 너무 고픈데 짜장면하고 짬뽕 둘 다 먹고 싶어요. 근데 짬짜면도 안 팔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짜장면 한 개에다가 짬뽕까지 하나 다 시켜 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짜장면 고르는 게 4가지, 짬뽕 고르는 게 3가지. 몇 가지예요? 그렇죠. 곱하죠. 그렇죠. 왜? 아니
얘랑 얘를 다 골라야 돼. 하나하나 다 골라야 돼요. 1번, 2번. 그냥 짜장면과 그냥 짬뽕. 요거 골라도 되고, 요렇게 골라도 되죠? 요것도 돼요.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아, 하나마다 3개씩 나오는구나. 그래서 3이 4개. 아, 짜장면 4가지, 짬뽕 3가지. 그냥 고배 법칙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다 성립했을 때 하나의 경우의 수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고배 법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7가지, 얘는 12가지. 그냥 전부 다 세주면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 짜장면은 해물짜장과 해물짬뽕. 아, 요거는 너무 해물이 강해서 짜장면, 짬뽕을 둘 다 시키지만 해물짜장 시킬 때는 해물짬뽕을 안 시킨다. 만약에 이런 조건이 걸려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떨까요? 자, 짜장면이 1개랑 짬뽕 1개를 모두 시키지만 해물짜장이면서 해물짬뽕인 경우에는 안 먹는다. 이렇게 된다면 얘는 짜장면 고를 수 있는 4가지, 짬뽕 고를 수 있는 3가지. 그냥 곱하면 돼요. 안 되겠죠? 괜찮아요? 왜? 12가지 중에서 얘가 이거랑 이거 고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이렇게 고르는 건 어때요? 이것만 빼달라는 거예요. 괜찮죠? 아,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딱 하나만 빼달라는 얘기구나.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튀는 경우에는 단순한 곱의 법칙으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합의 법칙으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왜? 아니 뭐 그냥 얘 1일 때 3가지, 2일 때 3가지, 3일 때 3가지, 3, 3, 3하고 얘만 2가지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 괜찮죠? 그래서 일일이 케이스를 나눠서 더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겁니다. 그게 요 경우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또 들어가는 게 뭐냐? 곱의 법칙 안에 들어간 게 요거예요. 팩토리얼. 기억 좀 날까요? 팩토리얼. 그렇죠? 자, 우리가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느낌표죠. 이런 거. 자, 얘는 예를 들어서 한번 요거를 예시를 들어봅시다. 자, 만약에 내가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학생이 있어요. 요 4명을 일렬로 나열하려고 해요. 일렬로 나열하려고 하는데 요 첫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 경우수를 뽑는다면은 4가지가 되겠네요. 괜찮죠? 여기는 3가지, 여기는 2가지, 여기는 1가지. 그렇죠? 배치한다고 친다면, 그렇죠? 4가지라서 B가 배치했으면 여기는 어차피 3가지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D가 들어간다면 2가지, 또 C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애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4명이 모두 자리를 배치해야 하나의 경우의 수가 돼요? 아니면은 B만 배치해도 경우의 수가 돼요? 다 배치해야 되죠? 그렇죠? 4명이 다 배치돼야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되니까 우리는 이거를 곱의 법칙으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5명을 해봤어요. 뭐야? 어차피 케이스 똑같잖아. 그냥 5부터 싹 다 곱하네. 100명을 나열해도 다 똑같아요. 규칙은 다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100부터 1까지 다 곱할 수 있어요? 그건 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쓰는 게 뭐예요? 줄여 쓰자. 그래서 얘는 4명의 순서만 주는 거다 라고 해서 4팩토리얼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괜찮죠? 그래서 팩토리얼은 나는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 물론 n팩은 그냥 n부터 1까지 싹 다 곱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나는 의미상으로는 그냥 순서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4명의 순서 주면 4팩, 5명의 순서 주면 5팩, 그죠? 10명의 순서 주면은 10팩. 요거는 그냥 수학하에서 하던 거니까 지금 여기는 없어요. 수학하에서 하던 거니까. 괜찮죠? 기본적인 내용 그냥 복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안쪽에 또 등장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퍼미테이션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물론 어찌 보면은 얘가 팩토리얼을 포함하는 개념이긴 하지만 안쪽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얘로 정리를 할 수 있는 애들이다. 자, 그러면은 어떤 거냐? 자, 5명이에요.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데 다 나열하는 게 아니고 자리가 3자리밖에 없어요. 5명 중에 3명만 나열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맨 처음에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수는 5가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A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 지워지고. 그럼 여기는 경우 수가 총 몇 가지? 그래도 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C가 들어갔다. 그럼 여기도 없어지고 당연히 얘는 3가지가 될 겁니다. 뭐 2가 들어갔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얘는 더 이상 더 나열할 게 없으니까 고배 법칙. 왜? 다 나열해야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될 테니까. 그렇죠? 자, 그럼 얘는 팩토리얼이 아닌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5명 중에 3명만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래서 퍼뮤테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와의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전부 나열하는 거예요. 전부 나열하는 거고, 얘는 지금 일부만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부만 나열하는 거. 그러면 얘도 퍼뮤테이션으로 쓸 수 있냐? 가능하죠. 4명 중에 4명을 그냥 전부 다 나열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팩토리얼로 표현은 가능하구나. 팩토리얼의 일종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n명 중에 r명만 순서대로 나열한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요거를 순서대로 나열이라고 해서 앞글자, 뒷글자만 따가지고 순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순열. 자, 근데 이 순열을 나는 사실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잠깐만. 순서를 주는 것과 나열하는 거는 사실 복합적인 의미죠. 거의 사실상 그냥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 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순서 주는 거면은 퍼뮤테이션이에요. 그러면 위에 거랑 차이가 뭐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전부 나열만 되는 게 팩토리얼이고, 얘는 전부 또는 일부가 다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다시 한번. 얘는 전부 나열, 얘는 전부 또는 일부만 나열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요것도 팩토리얼로 한번 나타내보고 싶어. 그래서 팩토리얼로 나타낼 거야. 그럼 얘는 1까지 다 곱해야 돼요. 그래서 곱하기 2 곱하기 1 썼어요. 근데 이러면은 없는 거 곱했으니까 어때요? 분모에다가 2 곱하기 1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5팩을 2팩으로 나눈 걸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가능한 한 기존에 나와 있는 수 가지고 표현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5팩을 5-3팩으로 쓸 수 있구나 라고 들어가도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n 퍼뮤테이션 r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만약에 똑같은 논리 구조로 쓴다면 n팩을 n-r팩 이걸로 나눈 걸로 써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괜찮죠? 왜? 만약에 우리가 10p3이라고 한다면 10, 9, 8 3개밖에 없죠. 그러면 얘는 지금 분모 문제에다가 7팩 곱해주면 분자는 어차피 10팩이 될 거니까 괜찮죠? 10팩은 10-3팩 그렇죠? n-r팩 분의 n팩 괜찮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는 있기는 해요. 다만 여기서 분모는 순서를 날리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겁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차피 퍼뮤테이션 기호 잘 안 쓰잖아요. 어차피 다 컨비네이션 이용해서 들어가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일단 넘어가고 퍼뮤테이션 안쪽에 또 등장하는 애가 뭐가 있느냐? 얘의 더 변형 버전이에요. 뭐? 컨비네이션이에요. 컨비네이션. 자, 컨비네이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우리는 나열하는 걸 봤어요. 나열하는 거를. 자, 근데 이번에는 A, B, C, D, E 5개가 있는 주머니에서 3개를 조합하려고 해요. 조합이 뭐지? 조합이 영어로는 컨비네이션이죠. 그래서 컨비네이션의 약자 C를 갖다가 써요. C. 자, 그러면 그 조합이라는 용어의 뜻은 뭐예요? 얘는 조합한다? 조합한다? 조립이랑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A의 물건이 있어요. 요 위쪽에다가 막 B를 꽂아 넣고 막 뭐 C를 꽂아 넣고 이렇게 딱 형태가 정해져 있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A 몰라 내 손 안에 A, B, C가 있어 이 안에 순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3개 뽑아놓은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한 번에 뽑는다라는 게 조합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괜찮죠? 아, 얘는 3개가 순서 없이 뽑는다. 자, 그게 조합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고요. 이때 순서 없이 뽑는다라는 말은 한 번에 뽑는다 랑 똑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괜찮죠? 한 번에 뽑는다.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3개를 한 번에 뽑으려고 하는데 잠깐만, 퍼뮤테이션이랑 팩토리얼 논리만 가지고 한 번에 뽑는 게 돼요? 아, 좀 어렵죠? 한 번에 뽑는 게, 여기서 한 번에 뽑는다.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식을? 자, 우리는 일단은 컨비네이션 기호를 이용해서 3개를 조합한다? 일단 뭐 5개 중에 3개를 조합한다 라고 기호는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기호는 그냥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근데 얘를 어떻게 계산할지가 솔직히 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계산하는 거야. 우리 지금 뭐밖에 안 썼어요? 팩토리얼하고 퍼뮤테이션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외에는 지금 안 쓰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한번 찾아보자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3개 조합? 에이, 몰라. 그러면 일단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봐. 그렇죠? 순서는 나중에 없으면 되겠지. 이 생각을 일단 먼저 가져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3개를 뽑았어요. 자, 경우의 수가 5가지예요. 뭐 A를 뽑았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경우의 수가 4가지예요. B를 뽑았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경우의 수가 3가지예요. C를 뽑았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나오는 이 경우의 수는 5P3이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근데 만약에 이 5P3 20에서 60가지예요. 60가지 중에 만약에 ABC만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애 ACB, BAC, BCA, CAB, CBA. 자, 얘네들은 어때요? 이게 순혈적인 입장에서는 5개 중에 3개 순서대로 나열하는 순혈적인 입장에서는 다 달라요. 근데 조합적인 입장에서 한번 봐봐요. 조합의 입장에서는 이 뽑힌 3개가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결국 이 6개는 전부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60개 안에는 6개씩 계속 중복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6개씩. 괜찮죠? 그러면은 6개씩 중복이 있으니까 케이스마다 5개씩 다 빼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6으로 나눠서 그냥 계산하는 게 편해요? 너무 당연하죠? 6으로 나누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6으로 나눴어요. 그 6이 뭐예요? A, B, C 3개의 명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예요. 괜찮죠? 아, 얘가 얘기하는 게 셋의 순서를 경우로 나타낼 때 나오는 숫자랑 똑같구나. 괜찮죠? 그래서 지금 의미가 뭐예요? 5명 중에 3명을 나열한 다음에 3명의 순서를 없애버리면 그게 조합 아니겠냐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5 컨비네이션 3이라고 써요. 괜찮죠? 자, 그럼 이걸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얘는 3, 2, 1, 5, 4, 3. 그럼 얘는 만약에 내가 팩토리얼을 모두 완성시키려고 한다면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괜찮죠? 굳이 팩토리얼로 다 나타내려고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는 모양이 어떻게 돼요? 3팩 2팩분의 5팩이 될 거예요. 괜찮죠? 팩분의 팩이 되는구나. 팩분의 팩이면은 뭐가 돼요? 조합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팩분의 팩이면 그러면 팩분의 팩이라고 다 조합이에요? 아니, 3 더하기 2가 5로 나와야 돼요. 괜찮죠? 자, 이런 경우엔 조합이 돼요. 그때 어떻게 쓴다고요? 5 컨비네이션 3. 5 컨비네이션 3. 근데 잠깐만, 얘네들이 우열 관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5C2로 써도 돼요? 5C3이나 5C2나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내가 5개 중에 3개를 뽑는다 그러면은 5개 중에 3개의 순서대로 나열하고 셋의 순서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나와요. 그러면은 5C도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얘는
5개 중에 2개만 순서대로 나열하고 2의 순서를 날려요. 그러면 얘는 10가지가 되겠네요. 똑같아요. 무조건 똑같아요. 괜찮죠? 그래서 5C3으로 쓰나 5C2로 쓰나 차이가 없는 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쪽에다가 컨비네이션 한 번만 좀 써볼게요. 자, N 컨비네이션 R이에요. N 컨비네이션 R. 자, 얘는 순서 없이 뽑기. 조합입니다. 조합. 자, 얘는 뭘로도 쓸 수 있다고요? 순서 없이 뽑기로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아니 어차피 뽑는 행위나 순서가 없는 거랑 같은 거잖아. 그래서 순서를 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순서가 있고 없고 차이 정도로 오면 돼요. 괜찮죠? 자, 그게 조합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조합은 다시 한번 어떻게 들어간다? N개 중에서 R개만 순서대로 나열해 준 다음에 그 R개의 순서를 날려주면 돼요. 자, 그럼 얘는 N 퍼미테이션 R을 굳이 내가 팩토리얼로 나타낸다. 왜? 아니 부술라고. 왜냐면 얘네 전부 다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아니 솔직히 합의법칙, 고배법칙까지 분류를 한다 그러면 얘는 너무 복잡해져요. 아예 그냥 덧셈 뺄셈으로 가니까. 괜찮죠? 그래서 얘를 약간 조금 경우의 기본 단위처럼 좀 생각을 해보자. 이 정도까지만 부셔도 우리가 재조립하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팩토리얼을 근간으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 부셨어요. 팩토리얼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걸로 부셔보자.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R팩분의 분자가 N팩을 N-R팩으로 나눈 거다. 지금 이거는 지금 이 순간 보고 더 이상 안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내가 흐름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어차피 이게 분자의 분모잖아요. 이거 분모 분자에다가 N-R팩 곱하면은 N-R팩 곱하기 R팩 분의 N팩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죠? 팩분의 팩이네. 괜찮죠? 다시 한번 팩분의 팩이라고 무조건 조합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랑 얘를 더해서 요게 나와야만 팩분의 팩이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NCR로 썼죠? 뭐야? NCN-R로 써도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N 컨비네이션 N-R로 써도 문제가 전혀 없구나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괜찮죠? 둘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 관련된 걸로 예시를 한 번만 좀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3팩, 4팩, 분의 7팩이다. 얘는 조합이에요? 아니에요? 조합이죠? 그쵸? 조합이죠? 왜? 아니 3 더하기 4는 7이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이때 뭐라고 쓸 수 있어요? 7C3 아니면 7C4. 그죠? 둘 중에 뭘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진짜 맞나? 7명 중에 3개 순서대로 나열하고 3팩으로 나눠줘요. 분모 문제에다가 4팩 하면 똑같네. 괜찮죠? 얘도 7명 중에 4명만 순서대로 나열해요. 그 다음에 4팩으로 나눠요. 분모 문제에다가 3팩 3팩 곱하면 그죠? 분제 7팩 4팩 3팩 부대 7팩 전혀 문제가 안 생깁니다. 똑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정도까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약간 조금 치는 특별한 애가 있어요. 참고. 자, 만약에 N 퍼미테이션 0 뭔가 좀 숫자가 애매하죠? 0개 나열한다.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N개 중에서 빵개 나열한다. 그럼 뭐 아무것도 나열 안 하는 거잖아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그런 경우 한 가지. 괜찮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1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따지면은 N 컨비네이션 0. 얘도 얼마예요? N개 중에서 아무것도 안 뽑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뽑는 경우에서 몇 가지? 한 가지. 그쵸? 한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끔가다 요새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1팩은 1로 보는 게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0팩 0팩이라고 하면 되게 좀 애매하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물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물을 나열하는 건 아니에요.
미안해. 아무것도 없는 거. 그 아무것도 안 하는 행위. 그죠? 한 가지. 그래서 얘도 그냥 1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정의상 등장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해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수학하에서 봤었던 순열과 조합의 기본 뿌리예요. 자,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 뭐 까먹었으니까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 라는 취지에서 본 것도 있지만 사실 되게 중요한 공식이 수학하에 두 개가 있어요. 순열 쪽에서는 순열 쪽에서는 공식이 그렇게 중요한 게 없는데 조합이 엄청 중요한 공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거 하나만 볼게요. 그게 뭐냐면은 n 커뮤니케이션 r 더하기 n 커뮤니케이션 r 플러스 1은 n 플러스 1 커뮤니케이션 r 플러스 1. 자, 혹시 이 공식 본 적 있어요? 기억 잘 안 나지? 기억나요 혹시? 미안해. 괜찮아. 원래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자, 이 내용이 엄청 중요해요. 이게 언제 쓰이냐? 딱 2단원 중복조합과 이항정리에서 파스칼 삼각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하키스틱이라는 게 있어요. 뭐 하키스틱처럼 생겨가지고 하키스틱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핵심 논리예요. 얘가 핵심이에요. 그 내용의 핵심.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 일단 간단한 공식 증명만 한번 해볼게요. 왜? 어차피 저거 계속 써요. 자, 그러면은 뭐 엄청 많이 쓰는 건 아닙니다. 딱 한 2번 정도 쓰이는데 근간이라서 그리고 이런 공식 증명을 좀 연습해 보면서 감 좀 잡으려고. 자, 그러면은 나는 이거를 2가지로 증명할 거예요. 2가지 증명. 첫 번째 증명은 그냥 단순하게 수식적으로 증명하는 거. 그 다음에 2번째 증명은 뭐냐면은 의미적으로 도대체 제가 무슨 의미야? 실제 예로는 어떤 예가 있을까? 약간 좀 그런 거 보는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이해하기에는 2번째 게 좋을 겁니다. 첫 번째 거는 솔직히 말해서 할 줄 몰라도 사실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치만 나중에 뭐 이항원포라든가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의외로 콤비네이션으로 복잡한 수식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외우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볼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봅시다. 1차적으로 수식적 증명으로 들어간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퍼뮤테이션 콤비네이션. 아니 이거 자체로 우리가 저런 식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야.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뭐 쪼꼬미들이 이제 막 레고 블록 가지고 막 장난감을 막 가지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레고 블록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레고 한 뭐 개를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해요. 집 안에다가. 근데 문으로는 안 들어가. 그럼 부시고 넣어야죠. 그리고 다시 붙이면 되는 거지. 괜찮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레고 블록을 부시기는 부시는데 막 합의 법칙까지 부시는 건 아니고 팩토리얼까지만 부시자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확통의 수식적 증명은 다 팩토리얼까지 부시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얘를 만약에 부셨다라고 한다면 n 커뮤니케이션 r은 팩팩군의 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n-r팩 곱하기 r팩분의 n팩.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오른쪽도 한번 볼게요. 얘도 n-r 플러스 1이니까 n-r-1팩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r 플러스 1팩이 되겠고 분자는 n팩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똑같은지 볼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생각해보니까 분수꼴은 통분밖에 방법이 없네. 그렇죠? 근데 통분으로 보려고 했더니 굉장히 비슷한 게 많네. 그래서 나는 이때 통분 비슷하게 n-r팩과 n-r-1팩 이 중에 작은 쪽으로 묶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7팩과 8팩이 있어요. 자, 이러면 작은 수인 7팩으로 묶었을 때 1 플러스 8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러면 7팩 곱하기 8팩이 되니까. 괜찮죠? 그래서 얘도 얘보다 얘가 1이 더 작죠. 얘가 하나가 더 많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n-r팩은 n-r
곱하기 n-r-1 곱하기 n-r-2 이렇게 갈 거니까 요게 지금 n-r-1팩이 될 겁니다. 딱 요거 하나 더 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나는 이거를 갖다가 n-r-1팩 그로 묶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똑같이 r팩, r 플러스 1팩 r팩으로 묶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r팩으로 묶어줍시다. 자, 분자는 어차피 둘 다 n팩이니까 n팩으로 묶었다라고 친다면 오른쪽에 이제 항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괜찮죠? 자, 이때 얘랑 얘는 그대로 들어가요. 요게 하나가 남네요. 뭘로? n-r분의 1로 하나가 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n-r-1팩, n팩 그대로 묶었으니까 r팩으로 묶어주면은 r 플러스 1 하나만 남게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통문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를 부모 혼자 똑같이 곱했어요. 자, 그러면은 n-r, r 플러스 1 분의 얘는 r 플러스 1과 n-r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r 둘이 서로 지워지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쳤을 때 우리가 얘랑 곱해버리면 되죠. 뭐예요? n-r팩이 될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랑 얘 곱하면 r 플러스 1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r 플러스 1팩. 자, 분자는 요거 n 플러스 1을 여기다가 또 곱해주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n 플러스 1팩이 되네요. 괜찮네? 그러면 팩분의 팩이에요. 둘 다 하면 n 플러스 1 맞아요. n 플러스 1 콤비네이션 r 플러스 1 아니면 n 플러스 1 콤비네이션 n 마이너스 r. 그죠? 맞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수식적으로 맞다라는 게 보이게 돼요. 별거 없죠? 그냥 다 뜯어놓고 그냥 통분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괜찮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에 관련된 실제 얘는 다시 한번 보고 이해만 하면 돼요. 이 연습 안 해도 상관없어요. 진짜로. 연습 한 번 정도 해주면 좋긴 하는데 억지로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얘는 숫자로는 안 하고 그냥 문자로는 안 하고 숫자로 그냥 예시를 들어서 가볼게요. 자, 내가 뽑기 인형을 하려고 하는데 막 그 뽑기 인형 500원 놓고 돌리는 뽑기 인형을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6개 인형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중에서 3개를 뽑으려고 해요. 3개를 뽑으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 그냥 6시 3이다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네요. 괜찮죠? 6시 3 6개 중에 3개 뽑으니까. 자, 근데 그때 내용의 질이 좀 달라요. 내가 이거를 한 번에 뽑는데 나는 이거 3개를 뽑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게 너무 귀여워요. 난 요걸 꼭 갖고 싶어. 그래서 3개를 뽑을 때 얘가 뽑히냐 안 뽑히냐가 나한테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둘로 한번 나눠보자. 1번 인형이 뽑힌 경우와 그 다음에 1번 인형이 안 뽑힌 경우로 구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인형이 뽑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자, 6개 중에서 3개를 뽑아요. 근데 1이 뽑히는 경우니까 1은 생각 안 해도 되겠죠. 일단 뽑았다고 보는 거니까. 그럼 몇 개 더 뽑으면 돼요? 그죠? 5개 중에서 2개 더 뽑으면 되죠. 그래서 얘는 지금 5 콤비네이션 2다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럼 얘는 없는 경우예요. 없는 경우니까 아예 없는 거예요. 몇 개 더 뽑아야 돼요? 3개 뽑아야 되죠. 그렇죠? 왜냐면 1이 없는 상태에서 3개를 만족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5시 3이다 라고 쓸 수 있는데 얘가 전체 경우잖아요. 얘랑 얘는 이 자체로 3개 뽑은 경우의 수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이 자체로 이미 3개를 뽑은 거야. 1이 있는 걸로 3개를 뽑은 거야. 그러니까 1, 2,
1, 2, 3, 1, 2, 4, 1, 2, 5, 1, 2, 6, 1, 3, 4, 1, 3, 5, 1, 3, 6, 1, 4, 5, 1, 4, 6, 1, 5, 6. 이렇게 10가지. 괜찮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각각이 어차피 다 경우의 수가 성립하는 애들이라는 얘기예요. 6개 중에 3개 뽑는 것 중에. 그 중에서 1이 있는 애들만. 괜찮죠? 자, 그러면 얘도 나름 경우의 수 충분히 나오겠죠? 자, 이거 각각이 다 성립합니다.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당연히 합의 법칙이에요. 똑같죠? 괜찮죠?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n 플러스 1개 중에서 r 플러스 1개를 뽑는다라는 거는 특정한 하나가 이미 뽑힌 상태, 그 다음에 특정한 하나가 안 뽑히는 경우. 괜찮죠? 이렇게 2개로 구분해서 들어간 거랑 똑같은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분류해서 본 거일 뿐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괜찮죠? 실제로 얘 전체의 경우의 수가 6, 5, 4, 3, 1이라서 20가지. 괜찮죠? 얘도 10가지, 얘도 10가지. 그래서 20가지가 맞아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개념 하나 봤고요. 자, 두 번째. 딱 이 2개만 알면 돼요. 딱 2개만. 근데 밑에 거는 조금 더 중요해요. 얘도 나름 중요하기는 하지만 얘는 사실상 증명 방법이 얘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세 번째 증명. 그게 좀 중요해요. 그게. 그게 이항정리 문제 풀 때 되게 많이 좀 필요합니다. 그건 어차피 그때 가서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때 가서. 자, 일단 이런 공식이 있다 정도만 봤어요. 근데 지금 보려고 하는 요 공식. R 곱하기 N 커뮤니케이션 R은 N 곱하기 N-1 커뮤니케이션 R-1. 얘는 되게 중요해요. 진짜로. 이항분포는 얘 모르면 진짜 완전 박살날 수도 있어요. 이항분포는. 얘는 이항정리에서도 등장을 하지만 이항분포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이 왜 식이 그렇게 생겨 먹었는지 라는 걸 증명하는 증명 도구예요. 그리고 심한 문제 들어가면 결국 얘를 알아야 식변형에서 정리할 수 있는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결론만 얘기하면 뭐다? 2개는 중요하다. 딱 여기 다요. 이 2개는 중요하다. 지금은 너무 증명이 얽매이지 않아도 돼요. 왜? 지금 보여주고 끝? 아니, 어차피 우리 확통 끝날 때까지 한 3번은 더 봐요. 난 3번은 더 설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밑작업으로 잠깐 깔아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도 지금 한 번만 좀 볼게요. 얘는 어떤 식인지. 저기 다시 한번 필요하면은 저기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그거 보면 될 겁니다. 아니 자꾸 이게 좀 도저히 막 꺼져가지고 한번 확인했어. 꺼졌나 안 꺼졌나. 자꾸 꺼지더라고. 미안. 자, 그러면 식을 한 번만 볼게요. R 곱하기 NCR은 N 곱하기 N-1C R-1. 자, 얘가 첫 번째 수식적 증명. 어떻게 들어가냐?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그냥 다 팩토리얼로 쪼개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뭘 하든가 말든가 하지. 자, 그래서 얘는 R 곱하기 NCR은 N-R100 곱하기 R100분의 N100. 그렇죠? 팩분의 100으로 일단 나타낼 수 있겠고, 자, 얘는 약분이 되는데? 그렇죠? R 하나 약분해줬으니까 R-100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보니까 잠깐만. 또 팩분의 100인데? 근데 조합이 아니죠? 왜? N-R에다가 R-1 넣으면 얘는 지금 N-1이 돼요. 분자가 N-1팩이어야지만 조합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만 뱉어내. 그래서 어차피 둘 곱한 게 N팩이잖아요. 얘가 차라리 얘는 하나를 뱉어놓고 N-1팩만 쓰자라는 거예요. 왜? 얘 때문에. 지금 핵심 목적이 뭐였냐면은 이 R을 약분하려고 한 거예요. 약분하려고 했는데 약분했잖아요. 이 밑에 걸 더 이상 바꿀 수 있어요? 얘를 바꾸기엔 좀 그렇죠. 그래서 분자에 있는 N팩을 N 곱하기 N-1팩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왜? 팩분의 팩 만들려고. 조합 만들려고. 괜찮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2팩 곱하기 3팩 분의 6팩. 이게 조합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지금 분자가 5팩이어야 되니까 어차피 6팩은 그냥 6 곱하기 5팩 아니냐, 얘를 그냥 조합으로 보고 6은 그냥 따로 곱하자,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5시 아니면 6 곱하기 5시 3, 그쵸? 뭘로 써도 상관은 없다 라는 거 괜찮죠? 자, 요런 느낌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보니까 얘는 뭐예요? 아우, 조합이 많네요. 그죠? n-1 컨비네이션 r-1로 써도 되고 n-1 컨비네이션 n-r로 써도 돼요. 괜찮죠? 그래서 둘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식적으로는 얘가 좀 되게 간단한 표현에 해당합니다. 자, 간단하다 보니까 이거 되게 많이 써요. 나중에 이거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눈도장 정도만 잘 찍어주면 되고요. 나중에 어차피 자세하게 또 설명할 거예요. 실질적인 예시로. 자, 그러면 이제 의미적인 증명을 한 번만 좀 볼게요. 의미적인 증명. 자, 비슷한 예로 똑같이 한 번만 가봅시다. 자, 6개의 봉이 있어요. 인형이 있어요. 자, 나는 이거를 또 3개를 뽑으려고 해요. 한 번에 3개를 조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단 우리는 6C3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잠깐만, 한 번에 뽑으려고 했는데 이 인형이 생각보다 커요. 한 손에 안 잡혀요. 그래서 2개까지는 내가 어떻게 잡아보겠는데 3개가 안 잡혀요. 안 되겠다. 일단 1개 먼저 뽑고 그 다음에 2개를 더 뽑자, 남은 거 중에서. 그래서 3개를 뽑았어요. 자, 그럼 얘는 이것만 가지고 3개 뽑은 거 아니죠? 이것만 가지고도 3개 뽑은 게 아니에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만족하진 않아요. 하지만 모두 만족해야 하나의 경우의 수, 3개 뽑은 경우의 수가 될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합의 법칙이에요? 곱의 법칙이에요? 곱의 법칙입니다. 괜찮죠? 3개가 모두 만족돼야 하나의 경우의 수로 인정이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곱했을 때 똑같을까요? 뭐야, 얘도 3개 뽑은 거고 얘도 3개 뽑은 건데. 맞지 않나? 여긴 20. 여긴 6. 60이네? 왜 3배 차이가 나지? 왜일까요? 사실 이게 딱 3배 차이 나잖아요. 사실 이게 어떠면 왠지 좀 마술 같지 않아요? 뭐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죠? 그죠? 마술 같지? 이상한데? 자, 근데 얘가 어떠냐면은 만약에 진짜 그러면 정말 쪼꼬미가 와가지고 조그만 손 가지고 막 하나씩 꺼내놓으면 하나씩 3개 꺼내도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뭐 그 조그만 친구가 와서 하나씩 뽑아도 3개 뽑았네. 그러면 6C3이랑 똑같겠지. 근데 이게 뭐예요? 순열이에요. 괜찮죠? 그러면 순열과 접이 같아지는 놀라운 마술이 발생을 해요. 자, 무슨 뜻이냐면은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면은 순서 없이 뽑는 건 맞아요. 지금 얘는 6개 중에 뽑아놓은 1개가 순서가 없는 건 맞아요. 얘도 5개 중에 뽑힌 2개가 순서가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이 행위가 순서가 있어요. 얘가 먼저 있고 얘가 나중에 있어요. 자, 그러면 뭔 소리인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내가 6개 중에 3개를 뽑았어요. 1번 인형과 2번 인형과 3번 인형을 뽑았어요. 자, 이쪽도 뽑았다고 칩시다. 첫 번째 뽑은 거 1번을 뽑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2번, 3번을 뽑아요. 뽑아봤잖아. 그쵸? 근데 맨 처음에 2번 뽑고 그 다음에 1번, 3번을 뽑아요. 중복이네. 그쵸? 왜냐면 맨 처음에 1번 뽑은 것과 맨 처음에 2번 뽑은 건 오른쪽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다른 경우예요. 근데 왼쪽에서 봤을 때 이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까지 포함해서 이 3가지를 얘는 중복으로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딱 3배 차이가 나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아, 맨 처음에 뽑힌 이 한 개가 얘랑 다르게 혼자 순서를 가져버리는구나. 얘네는 두 개끼리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순서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하지만 얘끼리의 순서가 있어서 얘 하나가 혼자 딸랑 튀어나오게 돼요. 그럼 이 순서를 없애줘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없애지? 얘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 세 가지죠? 그렇죠? 왜냐면 6개 중에 3개 뽑은 그 중에 딱 하나만 순서를 뽑는다 그러면 몇 가지겠느냐? 그럼 3가지. 그래서 얘는 뒤에 3으로 나눠줘야 돼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맞아. 정리해주면은 6C 3은 6 곱하기 5C 곱하기 3분의 1인데 그걸 좌변에다 넘긴 거예요. 괜찮죠? R 곱하기 NCR은 N 곱하기 N-1C NR-1. 괜찮나요? 딱 요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뭐랑 똑같은 개념이냐? 분할 분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분할 분배. 근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의미적으로도 되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는 해요. 일단은 지금 딱 얘기한 요 정도로만 잘 알고 있어도 괜찮아요. 괜찮죠?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개에 관련된 식을 알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와 기본적인 경우의 수에 관련된 내용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원순열을 가볼게요. 원순열. 자, 원순열. 자, 이거 지워도 될까요? 그렇죠? 그렇지? 오케이. 자, 원순열은 어떻게 들어가냐? 자, 여러 가지 순열에 있는 내용을 잠깐만 다시 볼게요. 자, 오늘 목표는 여러 가지 순열을 최대한 많이 나가는 게 목표예요.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빠를지는 잘 모르겠어요. 해보면 알겠지만 정말 빨리 나가면 한 달은 좀 오버한 것 같고 2월 초쯤까지 다 나가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어요. 뭐 늦어도 아마 한 2월 중순 정도까지는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기는 하겠지만 어쨌거나 오늘 최대한 여러 가지 순열을 거의 끝내는 게 목표예요. 자, 얘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총 몇 개냐? 3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원순열, 두 번째는 중복순열, 세 번째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이렇게 3개예요. 그 중에서 솔직히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게 원순열이에요. 지금 여기는 문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거 문제 되게 많이 연습해야 돼요. 왜냐면 엄청 많이 헷갈려요, 원순열이. 그래서 얘를 조금 예시를 많이 들면서 차분하게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원순열이 뭔지 한 번만 좀 볼게요. 순열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원에다가. 그렇죠? 원에다가 나열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등간격이 있다라고 쳐볼게요. 이렇게 6개의 자리에 6명이 앉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원순열은 항상 맨 오른쪽 아래 단 하면서 조건이 붙어요. 뭐냐면 회전하여 같은 것은 같은 경우로 본다. 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떠냐면은 얘가 어떤 상태냐? 그 새하얀 평원이 있어요. 햇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동서남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때 만약에 내가 사람이 6명 A, B, C, D, E, F 자, 이렇게 앉아있다 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앉아있는 것과 한 가지씩 미뤘다 라고 쳐볼게요. A, B, C, D, E, F 이렇게 앉아있는 게 같은 거로 본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같은 걸로 본다라는 거예요. 중복으로 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리에다가 사람 하나씩 배치한다 그러면 6, 5, 4, 3, 2, 1이니까 6팩이잖아요. 이 6팩으로 보면 앉는다라는 얘기죠.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똑같은 케이스가 총 몇 가지 나올까요? 돌린다 라고 친다면 6가지 나오는 거. 혹시 괜찮아요?
왜? 아니 지금 나는 A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다고 쳤을 때 여기서 출발하는 거, 여기서 출발하면서 반시계 가는 거, 여기서 출발하면서 반시계 가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개 더. 자, A 여기서 출발하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 A 여기서 출발하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 더 돌리면 이거 맨 처음 거랑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6개씩 중복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는 아예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양념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기본적인 원순열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에이 몰라, 원순열도 순열이지, 일단은 6명 순서대로 나열해 놓고 보자 라는 거야. 그래 놓고 중복이 6개씩 나오니까 5개씩 다 빼는 게 편해요? 아니면 6으로 나누는 게 편해요? 그죠? 6으로 나누는 게 편하죠? 그냥 다 하나씩 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자. 그래서 중복이 나오는 애들을 일일이 제거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나는 이 풀이보단 두 번째 풀이를 좀 더 좋아합니다. 자,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은 고정시키는 거예요. 고정 방식. 이 풀이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활용 가치가 굉장히 좀 적어요. 조건만 여러 개 깔려 있으면 이걸로 못 풀어요. 근데 얘는 다 풀려요. 사실 이 원순열을 설명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내가 설명하는 방식이 나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문제집들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사실 나랑 완전히 똑같은 설명을 쓰고 있는 경우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어쨌거나 뭐 자부심? 미안해. 자,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자, 이걸로 알고 있는 게 제일 나을 거야. 자, 그러면 고정 방식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예요. 비슷한 논리는 있기는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림판이 있어요. 뭐 다트 같은 게 있다고 쳐봐요. 돌돌돌돌 돌리겠죠. 근데 만약에 그 중에서 막 10이라고 숫자 적혀있는 이 부분을 딱 잡고 있다. 그럼 돌릴 수 있어요? 못 돌려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는 아예 이렇게 가자라는 거예요. 원탁에 6명이 자리를 앉을 수 있는데 A, B, C, D, E, F가 있어요. 6명을 다 앉혀서 중복을 보는 게 아니고 한 명만 먼저 앉히는 거예요. 한 명만 붙박이로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지금 맨 처음에 봐봐요. 아무도 안 앉은 이 상태에서는 다 등간격이고 동서남북이 없어요. 이 6자리는 지금 다 똑같은 자리예요? 아니면 각각이 다 다른 자리예요? 다 같은 자리예요. 아무도 안 앉은 상태면. 그렇죠? 그러니까 돌려서 다 똑같은 거지. 자, 근데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 쪼르르 와서 앉아요. A가 왔어요. 쪼르르 와서 앉아요. 다 똑같은 자리니까 어디 앉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중에 뭐 여기에 한 명 딱 붙박이고 A가 딱 앉았어요. A가 딱 앉는 순간 방향이 생겨버려요. 왜? A를 기준으로 A의 맞은편에 앉는 사람, 바로 오른쪽에 앉는 사람, 왼쪽에 앉는 사람,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 왼쪽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6명이 다 같이 다과회를 하는데 막 팬클럽이야. 연예인이에요. 완전 슈퍼스타 먼저 딱 앉아. 그 누가 여기 앉고 싶어요? 그죠? 여기 앉으려고 그러지. 여기는 그래도 뭐 정면으로 볼 수 있으니까 뭐 장점도 또 있겠네. 그죠? 한마디로 이 사람이 여기 앉는 것 그 자체가 모든 자리를 다 다르게 만들어버려요. 괜찮죠? 고정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A가 여기 앉는 경우의 수 지금 몇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이게 왜 한 가지냐면은 A가 어디 앉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어떤 상태냐? A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어디 앉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가서 북쪽으로 보는 거야. 얘가 북쪽 이렇게. 어디 앉아도 상관없이 그냥 A가 맘대로 가서 앉으세요 이래놓고서는 그냥 그 A가 앉아있는 자리를 북쪽으로 보는 거야. 북쪽으로. 그럼 무조건 다 이거예요.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때 A가 앉아있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구나. 그러면 나머지 자리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뭐 X, 동그라미, 세모, 네모, 뭐 별, 뭐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그럼 두 번째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 5가지죠? 다 다르니까. 그럼 B가 앉을 수 있는 게 5가지, C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생각해보니까 다 다른 5자리에 다 다른 5명이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렇죠? 전부 나열. 팩토리얼이라고 보면 돼요. 괜찮죠? 아, 그래서 그냥 5팩으로 보면 되는구나. 한 명 붙박이 고정시켜놓고 5팩. 한 명 고정시키는 데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얘랑 얘 계산하면 둘이 어때요? 당연히 똑같죠? 어차피 6팩을 6으로 나누면 5팩이니까 둘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미안해. 여기서 하나 또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요. 한 가지로 보는 게 조금 애매한데? 그죠? 이게 한 가지가 좀 애매한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꼭 A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기준으로 앉아있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중에서 그냥 마음에 드는 한 자리, 아무 데나 한 자리를 고정시킬 거예요. 그냥 이 자리 랜덤하게 뽑았어요. 뭘 뽑아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이 자리에 누군가 앉을 거예요. 사람 수가 몇 가지예요? 6가지예요. 왜 누가 앉아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고른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6가지. 자, 근데 그 중에 사람이 무슨 뭐 B가 선택됐다 라고 한다면 그 B를 여기다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만 앉혀서 중복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그 B가 여기 앉는 경우, 여기 앉는 경우, 여기 다 어때요? 다 똑같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한 명만 앉혀서 중복 찾아보니까 중복이 6개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를 6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람 수를 똑같은 자릿수로 나눠주는 게 한 명 고정시키는 경우의 수가 될 거다. 괜찮죠? 나중에 보면 이게 1이 아닌 게 또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1인 걸 알 수 있겠고, 아, 그러면 이제 나머지 5팩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괜찮죠? 자, 다시 한번. 얘가 사람 수를 같은 자릿수로 나눈 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에 그럼 붙박이 들어갔으니까 그냥 5팩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중복 제거는 뭐라고요? 전부 나열하고 중복 찾는 거고요. 얘는 한 명만 앉히고 중복 찾는 거예요. 괜찮죠? 한 명만 앉히고 중복 찾는 거. 왜? 한 명만 앉히는 순간 원순열이 깨져요. 못 돌리니까. 다 다른 자리라서 돌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다 다른 자리가 되니까. 괜찮죠?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살짝 퀴즈식으로 좀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얘를 갖다가 원탁에 다시 한번 4명이 앉는다 라고 쳐볼게요. A, B, C, D. 자, 얘가 원탁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퀴즈 1번. 하하하하. 중복 제거 방식과 고정 방식 둘 다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잠깐 풀어서 답 써놓으면 내가 돌아다니면서 확인해볼게. 아무데나 편한 데 막 써요. 빠르네. 오케이. 그죠? 너무 쉽지? 너무 쉽죠? 자, 다시 한번 중복 제거. 중복 제거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A 몰라. 일단 다 나열해놓고 얘 어차피 90도 돌릴 때마다 똑같은 거 계속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한 바퀴 돌리는 동안의 중복이 총 4번. 그렇죠? 그래서 4로 나눠주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 방식은 지방령 하나 박아놓고, 그죠? 4명을 똑같은 자리 4개. 괜찮죠? 이거 다 자리 4개가 다 똑같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고정시켜 놓으니까 나머지 3명은 맘대로 나열.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퀴즈는 아니고 그냥 다른 예시를 볼게요. 드디어 이제 원이 아니에요. 정사각형 테이블이에요. 정사각형 테이블에 이렇게 4명이 앉아요. 자, 얘는 경우의 수가 위에 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괜찮죠? 왜? 아니, 어차피 여기에 A, B, C, D 앉는 것과 바꿔서 한 가지 밀었다고 칠게요. A, B, C, D로 앉는 것과 똑같죠? 그렇죠? 어차피 돌림이 똑같으니까.
아, 얘 그냥 사각형이랑 똑같은 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같은 케이스로 봐도 돼요. 네 자리, 네 자리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정사각형인데 문제는 2명씩 앉아요. 8명이에요. 되게 헷갈립니다. 괜찮죠? 자, 그럼 얘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기에 8명이 앉는 전체 경우의 수를 본다. 일단은 난 잘 모르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일단 중복 제거 방식으로 한번 볼게요. 8명 일단 다 나이라고 보는 거죠. 8팩. 자, 그러면은 얘는 돌리면서 중복이 총 몇 번 나올 거예요? 4번. 괜찮죠? 왜 4번인지 혹시 이해돼요? 왜? 도형 보면 돼요. 90도 들으면 딱 맞아 떨어져요. 진짜 그런가? 자, 한번 볼게요. A, B, C, D, E, F, G, H. 자, 여기서 그 반식의 방향 순서 그대로 해서 한 명씩만 옮겨갔다고 쳐볼게요. A가 1로 가요. B, C, D, E, F, G, H. 같아요? 아니죠. 여기서는 A, B가 짝꿍인데 여기서 A, B가 짝꿍이 아니에요. 얘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칸 더 밀어요. A, B, C, D, E, F, G, H. 얘는 똑같다는 거예요. 통째로 90도 돌리는 경우에만 중복이 나온다. 그래서 360도 회전한 동안에 총 중복이 4번 나오더라. 그래서 4로 나눠주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떠냐? 지금 이렇게 간단한 애들만 봤을 때는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좋은데? 진짜로 그래 보여. 왜? 얘로 다 끝나거든. 지금 쉬운 것들은. 근데 이따가 내가 퀴즈 딱 내면 왜 내가 이것만 강조하는지 알겠다. 이런 느낌이 딱 올 거예요. 나중에는 이걸로 한계가 옵니다. 언젠가. 지금 당장은 얘가 제일 단순해요. 자, 그럼 얘는 고정 방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얘는 특징이 어떤 상태예요? 8개 자리 중에서 만약에 이 자리를 동그라미로 본다면 얘랑 똑같은 자리가 딴 데 몇 군데 더 있을까요? 3개가 더 있어요. 왜? 앉았을 때 오른쪽에 모서리 있는 자리들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다 정사각형이니까. 앉았을 때 오른쪽에 모서리 있는 자리는 요거밖에 없어요. 이 4자리가 똑같은 자리예요. 괜찮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X로 잡아놓으면 왼쪽에 모서리 있는 자리 이렇게 4개가 똑같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중복이 4개씩 나오는 거예요. 왜? 모든 자리가 다 4개씩 똑같아서. 괜찮죠? 자, 그러면 나는 이 중에서 어떤 자리 하나를 고정시킬 거야? 이게 만약에 동그라미 중에 하나를 고정해도 X까지 다 깨져요. 자, 한번 잡을게요. 자, 나는 이 자리를 고정을 하고 싶어요. 이 자리에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자, 사람 수 몇 명? 그래, 8명이죠? 자,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A가 여기 앉았어요. 그럼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다 똑같아요. 한 명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같은 자릿수로 나누는 거예요. 괜찮죠? 얘는 실질적으로 한 명 지방령 만드는 게 2가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여기에 고정시키는 게. 그거를 다른 교재 중에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어차피 모든 면마다 자리는 다 똑같으니까 한 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한 사람이 고정될 수 있는 게 2종류의 자리 중에서 골라준다. 그래서 2가지다. 이렇게 설명하는 교재들도 있어요. 그거는 진짜 본인 취향대로 가도 됩니다. 근데 내가 왜 굳이 이렇게 가는지는 조금 이따가 더 보면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이렇게 2가지가 됐겠고 그럼 잠깐만. 동그라미끼리는 이제 다 다른 자리가 됐어요. 괜찮죠? 왜? 얘는 맞은편에 있는 자리고 왼쪽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에 있는 건데 이게 같을 리가 없잖아요. 괜찮죠? 그리고 X끼리도 어때요? 얘는 또 짝꿍이에요. 얘는 마주보고 있는 거고 얘랑 얘도 당연히 다른 자리죠. 얘는 바로 옆이니까 물컵 주세요 하면 갖다 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뭐냐? 얘 하나 고정되면서 나머지 자리들이 다 다른 자리가 되는 거예요. 7자리가. 괜찮죠?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해요? 그럼 7명 전부 순서만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실제로 위에 것과 똑같은 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퀴즈 2번. 미안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정삼각형 테이블이에요.
3명씩 앉아요. 등강력으로. 자, 얘는 중복, 그 다음에 고정. 자, 한 번 경우에서 뽑아봅시다. 따봉.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다들 되게 잘한다, 진짜. 그죠? 그렇게 쉽진 않은데 이게 진짜 제대로 잘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진짜로. 자, 얘는 중복 제거 방식으로 본다면 A 몰라 일단 9패.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는 360도 회전하는 동안에 중복이 총 몇 번 나와요? 그래서 3번 나오죠? 120도 돌릴 때마다 똑같으니까 어차피 3가지가 중복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고정 방식으로 간다. 이 중에 아무 데나 자리 잡아도 돼요. 고정시킬 수 있을 만한 자리만 뽑아주면 됩니다. 지금 얘는 얘랑 얘 똑같고, 얘는 얘랑 얘 똑같고, 얘는 이렇게 똑같아요. 3개씩 똑같은 거네. 그렇죠? 그래서 3다는 거라고 봐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때 나는 이 자리를 고정시킬 거야. 사람 수 9명. 그죠? 똑같은 자리 3개. 그렇죠? 그래서 9를 3으로 나눈 상태에서 나머지 8팩으로 들어가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너무 쉬운 거는 일단 좀 빼고 이번에는 살짝 좀 더 바뀌는 거예요. 뭐냐면은 또 정사각형 테이블인데 한 명밖에 안 앉아요. 뭐야? 그럼 또 아까 한 거잖아. 문제는 정 가운데 이제 심판이 한 명이 또 있어요. 사회자. 그죠? 그래서 5명이 앉아요. 원순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얘는 일단 중복 제거 방식으로 간다 라면은 얘는 에라 모르겠다. 일단 5명 순서를 다 때려 박아요. 자, 그러면 얘는 그 다음에 돌려서 같은 경우가 몇 가지일까요? 4가지예요. 괜찮네? 차이가 없어요. 왜 4가지죠? 얘는 어차피 얘네랑 다른 자리예요. 돌려서 같을 수 있는 건 이렇게 4개밖에 안 되고, 얘는 어차피 회전축이라서 제 고정해봤자 고정력도 없어요. 괜찮죠? 그래서 제일 단순하게 이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일단 얘 A 몰라 일단 1명 5가지 해주고 그 다음에 4개 원순열 하자. 그죠? 4개 원순열. 그래서 뭐 4팩을 4로 나눈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나는 요거보다 요거를 더 쓰는 편이에요. 왜? 어차피 얘는 고정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고정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동등함만 사라지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나는 그냥 요 자리에 누군가나 지방령을 만들 거예요. 자, 얘 먼저 가요. 자, 사람 수 몇 개? 몇 명? 5가지죠? 똑같은 자리 몇 개죠? 4개예요. 이게 좀 이상하죠? 여기에 누군가나 앉히는 경우의 수가 4분의 5가지? 4분의 5가지라는 경우가 사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4분의 5가지. 뭔가 좀 이상해요. 근데 이게 4분의 5가지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얘 하나만 딱 앉히는 경우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5명을 모두 앉히는 경우 중에 비율적인 숫자일 뿐이기 때문에 전부 나열되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안 생겨요. 자, 그래서 얘 4분의 5가지로 고정시켰다. 그러면 4명은 그냥 나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괜찮죠? 문제가 전혀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풀이를 사용하는 사람도 솔직히 똑같이 비슷한 건 사실 되게 많아요. 왜냐면 개념이 딱 요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지저분한 숫자가 들어간 데서 쓰냐? 풀이가 정말 심플해져요. 진짜로 아무리 어려워도 얘로 다 끝나요. 고정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수능 끝날 때까지 진짜로. 그래서 요것만 잘 정리해줘도 되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퀴즈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미안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아. 비대칭 하면 안 되겠지?
비대칭하면 안 되겠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미안해. 아우, 쉬운 걸로 갑시다. 일단 이걸로. 자, 한 번만 써볼게요. 숫자 계산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팩토리얼 기호로만 나타내도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알아서 볼게요. 다른 거는 이만큼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얘만 좀 길어요. 원순열만. 왜냐면 개념 자체가 너무 생소해가지고. 어우, 나보. 어우, 잘합니다. 그죠? 자, 중복 제거 방식으로는 어떻게 들어간다? 얘는 아우 그냥 곱해. 그 다음에 4개 중복. 그죠? 고정 방식으로는 아무거나 하나 고정. 9명. 똑같은 자리 4개. 나머지는 알아서 앉으세요. 그쵸? 요렇게. 자, 둘 중에 뭘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요걸로 좀 가볼게요. 자, 비대칭 구조. 비대칭 구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앉아있는 경우가 있다 라고 쳐봅시다. 혹시 이거는 지금 퀴즈로 내는 게 적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일단 한 번만 잠깐 볼게요. 잠깐만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혹시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어우, 잘한다. 좀 고정되는 것도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지? 우와! 다 맞았어. 어우, 잘합니다, 진짜로. 되게 잘해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중복 제거 방식으로 간다. 일단 에라 모르겠다 8패. 자, 그 다음에 얘 자체가 돌려서 똑같은 경우는 어차피 180도 돌리지 않는 이상 안 되죠. 그쵸? 만약에 여기 있던 친구가 요만큼 갔다. 안 돼요.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돼요. 얘가 일로는 와야 돼요. 180도는 회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밖에는 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고정 방식. 자, 방금 얘기한 거랑 똑같이 얘는 얘랑 똑같고요. 얘는 얘랑 똑같고 얘는 얘랑 똑같죠? 둘둘둘둘 이렇게 똑같은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무나 한 명 고정을 시킨다. 사람 8명 똑같은 자리 2개. 그렇죠? 사람 8명 똑같은 자리 2개. 나머지는 알아서 앉으세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퀴즈로 다 바꿔야지. 하하하하. 자, 퀴즈 5번. 뭐냐면 이번에는 색깔을 칠하려고 해요. 색깔을 칠하려고 하는데 아우, 이렇게 원을 갖다가 4등분을 해놨어요. 4개 영역에다가 4가지 색을 칠하려고 해요. 자, 얘는 몇 가지일까요? 혹시? 그죠? 아우, 너무 쉬웠죠? 아우, 되게 잘합니다. 그죠? 자, 중복 제거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4팩을 4로 나눠주면 되고 어차피 아무것도 안 칠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자리 다 똑같으니까 여기 색깔 고정하는 4가지 똑같은 자리가 4개. 그쵸? 그래서 그냥 3팩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퀴즈 6번. 퀴즈 6번은 조금 달라요. 원인데? 삼각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다 등간격. 뭐야, 더 쉽잖아. 미안, 안에 원이 또 있다고 칠게요. 자, 6가지 되게요. 자, 미안. 한번 경우 세 봅시다.
자, 비슷한 힌트를 하나만 살짝 얘기해 볼게요. 지금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세 군데 등장을 하죠. 자, 지금 얘랑 얘가 똑같고요. 얘랑 얘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거를 세 개씩 똑같네. 원탁 말고 삼각형. 얘는 세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밖에 쪽에 있는 거를 동그라미, 안쪽에 있는 걸 세모라고 한번 써보자. 이렇게 6개 나열된 걸로 볼 수도 있겠네. 근데 얘는 어떠냐? 아예 바깥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한번 배치해 볼게요. 안쪽에 있는 세모를 왼쪽으로 배치해 볼게요. 정삼각형 테이블에 6명 앉는 거랑 똑같은 상태예요. 괜찮아요? 그쵸? 자, 1분만 있다가 마무리 한번 더 해볼게요. 너무 쉽지? 자, 그래서 지금 얘는 다 맞았습니다. 다 맞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얘는 만약에 우리가 무작정 나열한다. 돌려서 똑같은 게 총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3개씩 같으니까. 그렇죠? 3호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고정 방식으로 간다. 그럼 어떻게 한다? 몰라. 일단 얘부터 하나 칠하고 봐. 그렇죠? 난 얘부터 칠할 거야. 그리고 고정시키는 거야. 못 돌리긴 안 될게요. 분홍색을 칠할 거예요. 자, 색깔 6가지. 똑같은 자리 총 3개. 하나색 고정시켜놓고 나머지는 막 순서 칠해 봅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갑자기 좀 확 난이도가 높아진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미안해. 조금 더 어려워. 조금 더 어려워. 자, 평면에서 그나마 난이도가 제일 높은 애. 많이 헷갈려하는 거네요. 정사각형을 9등분을 했어요. 9가지 색을 칠해볼게요. 9가지 색. 잠깐만 더 볼게요. 얘는 좀 헷갈리지. 맞았어. 자, 힌트. 자, 얘도 일단 똑같은 애들만 한번 생각해봐요. 자, 돌려서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얘는 똑같은 애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똑같은 애가 있어요? 그죠? 4개 있죠? 얘는 똑같은 자리가 또 4개 있어요. 4개씩 똑같아요. 돌려서 중복이 몇 개 나올까라는 걸 일단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가? 미안. 여기 오히려 더 안 맞는 것 같아. 아까 게 더 비슷해요. 근데 사실 내가 컴비네이션을 진짜 안 쓰기는 해. 사실 내가 컴비네이션을 잘 안 쓰거든. 본인 편하면은 써도 상관은 없기는 해요. 근데 저 보면은 되게 심플하지, 풀이들이. 그래서 저렇게 연습하는 게 일단 제일 낫긴 할 거예요. 9개 다 칠해버린 다음에 돌릴 때 중복이 몇 번 나올까요? 그쵸? 900을 4로 나누면 그쵸? 괜찮을까요? 900을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9개를 그냥 순서대로 마구 나열한다면 결국 돌릴 때마다 중복이 90도마다 튀어나오니까 4개가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근데 얘는 고정 방식으로 한다 라고 쳐볼게요. 가운데 거 고정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요거 하나만 고정시킬게요. 자,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은 총 몇 가지? 9가지. 똑같은 자리가 몇 개? 그렇죠. 4개. 그럼 이미 고정된 거예요. 이 분홍색 칠하고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럼 나머지 8개는 막 나열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름 되게 편한 방식이야. 고정 방식. 자, 그러면은 미안해. 진짜 마지막. 생각보다 시간이 좀 길어져서 미안한데 힘들지. 왜냐면 원수열 요거 세트 이 안에 진짜 이게 하나하나씩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막 유형서들 보면 문제 몇 개 안 되는데 이게 케이스가 되게 중요하게 하나씩 다 들어가요. 그게 완벽하게 연습이 되면 원수열은 더 이상 변형 형태가 없어서 절대 안 틀리거든. 근데 애매하게 연습해놓고 문제 몇 개 안 되니까 됐나 보다 하고 넘어가잖아요. 나중에 돌아서 후루룩 다 틀려요. 진짜로. 진짜 원수열이 맨날 그래요. 진짜로. 자, 그러면은 그 원수열 중에 마지막 아까 얘기했잖아요. 평면으로 돌릴 수 있는 것 중에 얘가 거의 제일 어렵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입체도형으로 가요. 입체도형으로. 자, 그래서 입체회전에 관련된 건데 첫 번째 뭐냐면은 자, 정삼각뿔이에요. 정삼각뿔. 그러니까 밑면의 길이는 정사각형이라 다 똑같고요. 옆면의 길이가 다 B로 나온다 라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 3개에다가 밑면은 지금 정삼각형이에요. 자, 이 면에다가 4가지 색을 칠하려고 해요. 자,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 나오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얘네들은 어때요? 회전할 같은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거 막 뒤집고 이러는 게 돼요? 안 되죠. 그죠? 막 책상 엎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죠. 미안해. 자, 얘 돌리는 거밖에 안 돼요. 좌우 회전밖에.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 물론 좌우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요. 뭐 뒤집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뒤집어서 중복이 나오면은 걔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얘네 밑면 자체가 옆면하고 완전히 달라요. 들어 올리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들어 올려도 어차피 중복이 안 생겨요. 그럼 얘는 그냥 밑면을 그냥 바닥에다 고정시켜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너는 달라. 그래서 나는 좌우로만 돌릴 거야. 왜?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잖아. 괜찮죠? 밑면은 어차피 못 들어 올리니까 옆면만 생각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옆면에 있는 걸 이렇게 3자리, 밑면에 색칠하는 걸 여기 1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주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딱 입체도형을 가장한 그냥 평면 원순열이에요. 사실상 차이가 없어요. 괜찮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4팩을 4로 나눠주면, 3으로 나눠주면 될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괜찮죠? 4팩을 3으로 나눠주는 거. 자,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 밑면까지 다 똑같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예 다 똑같아요. 어떤 도형이 그래요? 정사면체. 그렇죠. 정사면체면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정삼각형이라서 4개 면이 정사면체.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게 들어 올려서 옆면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까지 고려해서. 그러니까 좌우 회전뿐만 아니라 상하 회전까지, 입체 회전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니까 이게 진짜 되게 복잡해요. 이거 만약에 중복 제거 방식처럼 다 색칠한다. 4가지 색을 4개 면에 칠하니까 4팩이죠. 이거 중복 몇 가지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이게 못 찾아요. 되게 몇 개 안 돼 보이잖아요. 12개 나와요. 중복이. 그러면 뭐야 못 찾는다 그러고 나는 어떻게 찾았어? 나는 답을 아니까
걔가 중복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12개가 중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쓰라 그러면 나도 헷갈려서 이거 못해요. 한참 걸릴걸? 진짜로. 다 나열해야 되니까. 그럼 얘가 중복인 걸 어떻게 찾았냐? 자, 고정 방식의 장점이 뭐였어요? 원수열을 깨버리는 거예요. 못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얘도 지금 어때요? 밑면이 붙박이로 붙어 있으니까 입체 회전이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아, 하나 붙박이 만들자.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4개의 면이 다 돌리고 해서 하면은 헷갈리니까 에이 몰라, 나는 이쪽 면을 그냥 고정시킬래. 자, 무슨 뜻이냐면은 정사면체에 하나 둘 셋 4개 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빨주노초를 색깔을 칠한다고 칠게요. 그럼 어디가 빨간색을 무조건 칠해놨겠죠. 무조건 빨간색이 어디 있을 거야. 일단 걔를 밑면에다가 박아놓고 시작하겠다라는 거야. 왜? 밑면이 빨간색을 기준으로 돌렸을 때 똑같은 애들만 중복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밑면을 하나를 고정시킬 거야. 근데 그 고정 방식을 어떻게 한다? 자, 이쪽 면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이 총 몇 가지? 4가지예요. 자, 근데 얘랑 똑같은 면의 개수가 몇 가지? 4가지예요. 그래서 빨간색 하나를 색칠한 면을 밑바닥에다가 고정시키는 경우의 수가 사실상 1가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밑면이 빨간색으로 고정됐어요. 더 이상 못 들어 올려요. 그럼 위에서 내려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 내려다본다면 얘는 정삼각형에 옆면밖에 없는 게 돼요. 그래서 아, 정삼각형에 3개 앉히는 거랑 똑같은 거구나. 그래서 3개 다 나열하는데 돌려서 똑같은 거 3개. 뭐 사실 이제 평면회전은 그냥 뭐 고정 방식 안 써도 좀 되잖아요. 괜찮죠? 그래서 그냥 3팩을 3으로 나눈 걸로 봤어요. 자, 다시 한번. 분자가 4팩이면은 분모가 얼마 나와요? 12가 나와요. 4팩이 중복 제거 방식에서 들어간 그 경우의 수라면 중복이 12개 나온다라는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12개가 중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괜찮죠?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얼마? 2개. 실제로 정사면체 주사에는 종류가 2개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괜찮네? 2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퀴즈.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잠깐. 요거만 이렇게. 그러면 잠깐만. 얘 고정시키는 거를 따로 쓰면은 그러면 얘는 어떻지? 얘는 고정 안 시키고 그냥 바라본 것 같은데? 얘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얘를 밑면으로 고정해보자. 자, 여기 색깔 칠할 수 있는 거 4가지. 똑같은 거? 없어요. 괜찮나요? 자,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요거. 그래서 3팩을 3으로 나눈 거. 그래서 4팩을 3으로 나눈 것과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옆면으로 고정 못 시켜요? 할 수 있어요. 얘를 밑면으로 고정시킬 수 있어요. 얘를 고정시키면 얘는 또 4가지 색. 똑같은 면이 총 몇 개요? 3개예요. 자, 그래 놓고 나면은 모든 면이 얘를 위에서 내려다보잖아요. 모든 면이 돌려서 같지가 않아요. 왜? 어떤 느낌이냐면은 2등변 삼각형에 이렇게 3개 앉아 있는 건데 위에서 내려다본다면 이 둘이 중복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길이가 똑같다고? 안 돼요. 얘는 왼쪽에 얘가 있는 거고요. 얘는 오른쪽에 얘가 있는 거예요. 3개가 다 다른 자리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이거 밑면으로 놓고 나머지 3개 고정시킨다 그러면 3팩 다 똑같아요. 괜찮죠? 어디를 고정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강력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퀴즈. 미안해, 진짜 마지막. 요것만 하고 문제 좀 풀고 들어갈 겁니다. 자, 정육면체예요. 이거 주사위가 몇 가지일까요? 자, 마지막 퀴즈.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자,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걸 가장 추천할게요. 밑면 고정. 안 그러면 입체 회전이 들어가니까. 거의 비슷하게 갔어요. 좀 야박한 것 같아. 좀 더 써야 될 것 같아. 미안해. 쟤는 지금 어떤 냐면 6개 면 중에 빗면 하나 고정시킨다고 하면은 6개의 색깔을 빗면에 칠한다고 생각하시고 똑같은 면이 6개죠. 6분의 6. 그 빗면 고정돼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은 정사각형에 5명 중간에 십판 끼고 앉아있는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괜찮을까? 자, 힌트 같지 않은 힌트. 자, 나는 요 밑면을 고정시켜서 볼 거예요. 자, 그럼 이 면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 총 6가지가 되겠고요. 6면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한 가지예요. 그렇죠? 빨간색 하나 밑면에다가 박아놓고 시작하는데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차피 한 가지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놓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다면 얘는 윗면 있고요. 앞, 옆, 왼쪽, 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 중에 앞면에 들어가는 자리를 여기라고 쓰고 오른쪽 면 여기, 왼쪽 면 여기, 뒤쪽 면 여기, 윗면은 심판. 그래서 나머지는 요 경우의 수랑 완전히 똑같아진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이거 아까 했었어요. 얘가 몇 가지였죠? 저 오른쪽에 정사각형 저거 기억나지? 그쵸? 제가 5팩을 4로 나눈 거랑 똑같아. 쉽지? 다음 고정 방식 확실히 준비될까요? 네. 오케이. 자, 여기서 나머지 얘를 딱 본다면 얘는 5명 순서대로 나열한 상태에서 4개가 중복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팩을 24. 와, 얘 다 나열하면 중복이 24가지씩 나오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0을 4로 나눴으니까 30. 지구상에 존재하는 정육면체 주사에는 30종류가 있어요. 괜찮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들어갔어요. 참고로 사실 욕심을 좀 더 부리고 싶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직육면체. 이런 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나중에 볼 일이 생길 겁니다. 헛! 그러면은 잠깐만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갈게요. 미안해. 너무 오래 걸렸지? 미안. 8시는 안 되겠고 7시 58분. 잠깐 10분 쉬었다가 갈게요. 미안해. 너무 오래 걸렸어. 미안. 저기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